지난 주말 2박 3일 동안 강원도와 영남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을 돌면서 어르신들께 소개드리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말씀들을 경청하고 왔습니다. 지난 설 연휴 때 국민께 세배드립니다 하는 표를 했을 때 빠져있던 지역을 지난 주말에 마저 돌아보고 온 것입니다. 이번 주말 여행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역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용판에 대한 유죄, 황당하다, 어처구니가 없다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돌아본 지역이 우리 당으로 치면 취약 지역이라고 말해지는 곳들임에도 불구하고 김용판 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관련 의혹들은 역시 특검에 맡겨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이 없다는 데에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말씀들 이외에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를 결코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특검으로 대선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권 세력이 권력을 총동원해서 무리한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의 특별수사팀장 찍어내기로 반항인식 수사방해의 결과가 나라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언정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펼쳐 보이고,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에 대해서 책임자들을 엄벌하고, 과실이 없다면 떳떳하게 그 진실을 국민들께 펼쳐 보이면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특검을 통한 대선 의혹들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다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국민께 밝힙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대부분들의 국민들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정의에 어긋난 판결이라 그렇기도 하고, 또한 무죄 판결 이유가 증거 불충분이라 더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방해받지 않고 외압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재판 결과는 달랐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시선이고 인식입니다. 이제 국민들 사이에도 특검밖에는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새누리당은 진실을 패만으로도 부족해서 책임 덮어씌우기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민주당에 대한 사과 요구 주장이나 검찰의 민주당 의원 기소 협박은 적반하장을 넘어서 양심까지 팔아버린 철면된 태도입니다. 새누리당은 적반하장식 진실 호도로 특검을 모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진실이 드러났고 민주당이 엉터리 주장을 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왜 특검을 사생결단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까? 특검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진실을 밝혀내면 될 것 아닙니까? 특검을 반대하는 난 새누리당의 어떤 주장도 국민을 납득시키기는커녕 외면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24분의 희생 끝에 나온 해고 무효 판결입니다. 참으로 기쁘면서도 슬픈 소식입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1723일간 싸움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안타깝게 순정한 동료들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지난한 시간 보내신 해고 노동자와 가족분들께 참으로 위로와 그리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참 진심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쌍용차 사태는 결코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내부의 노사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단면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로 구조조정을 남발하고 회계 조작까지 일삼는 사측의 불법적인 행태를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필요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명확히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지막 이름까지 복직되는 순간까지 민주당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노력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정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판결이 두 건 있었습니다. 김용판 무죄를 통해서 사안의 핵심인 매우 수상한 12월 16일 밤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판단을 버렸을 때 최소한의 상식에 반하는 정의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쌍용차 항소심 판결을 통해서 지연된 지각 정의가 현실에서 눈물을 닦아주기 힘들다는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용판 무죄는 아무리 1심이라고 해도 절망스러운 법적 판단의 수준을 보여줬고 우리가 범상치 않은 수상한 시기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해줬습니다. 또 국정원을 비롯해 민간군의 선거 개입이 근본적 출발점이었지만 더 큰 문제가 무죄 프로젝트임이 확인됐습니다. 무죄 프로젝트는 이미 권은희 입 틀어막기로 시작됐고 최동욱, 윤석열 찍어내기로 실체를 나타냈습니다. 검찰 수사팀과 공소유지팀은 공중분해되어버렸습니다. 법원장은 감사원장으로 가버렸고 최동욱 찍어내기 수사는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김용판 무죄 1심 판결로 첫 단계가 완성됐습니다. 진실 은폐 무죄 프로젝트는 본안인 민관군의 선거 개입과 경찰의 수사 조작과는 별도로 심각한 사안임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민생과 민주의 과제를 더 이상 나눠서 고민하는 것이 사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권의 끊임없는 개입과 방해로 수사와 재판이 오염됐다는 결론이 난 이상 이제 남은 방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제대로 특검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여당은 이런 모든 것을 잘 알면서도 야당에게 대국민 사과, 특별한 반성 운운함으로써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과 상식을 모욕하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그만두기 바랍니다. 야당의 대응이 국민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전략적 재정비가 우선 필요하고 야권과 제야의 합동 대응, 특검을 위한 공동 전략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양성조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가 선고된지 24시간 만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소환장이 통보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반하장식 반격입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4명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서면 조사를 통해 국정원 여정원의 셀프 감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민주당 의원들을 소환할 때는 검찰의 통보는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후석시키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이며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입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검찰의 야당놀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국정원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실제 지난 2월 7일 JTBC, 현대리서치, 트림이 공동 제시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검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51.1%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어제 리서치비가 발표한 여론조사 역시 국민 55.3%가 김용판 전 청장이 유죄라고 생각했고 야권이 주장하는 국정원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53.8%가 찬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는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은 김용판 전 청장을 물론이고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저희 금요일 최고의 발언을 국민들께서 증명해 준 것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민이 준엄한 판단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진실을 규명하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야 합의대로 특검의 시기와 법인에 대해서 즉각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더 이상 특검을 거부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앙시앙 레짐.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앙시앙 레짐, 즉 구체제가 복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 5년간 민간인 사찰, 일상적인 국가기관 선거 개입, 끊임없는 국회 무력화로 나타났고 박근혜 대통령 그 어두운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요구하는 국민과 정면 대결하는 것으로 구체제의 복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김용판 무죄 판결에 이은 민주당 사과 요구, 민주당 의원 소환 등 황당한 적반하장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경제는 어떻습니까? 소수기업은 성장하는데 국민들 가정은 빈곤해지고 개인은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국민들은 헌법 조문에 나온 대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로 균형을 회복하고 창조경제로 성장을 약속했기에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버렸고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창조경제의 알맹이는 성장 철학이 아닌 성장 기술에 불과했으며 고작 수십 년 전 관치경제를 베껴 쓰는 퀀텀 점프와 같은 단기 성장의 조급증을 드러내는 것 외에 보여줄 것이 없음이 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두 갈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구체제의 일부가 되어 민심의 심판 속에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혁신과 성찰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제를 단호히 물리치고 새로운 체제의 선두에 우뚝 설 것인가입니다. 그 답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좌클릭, 우클릭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혁신의 내용이 민주당의 혁신 브랜드로 삼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혁신의 첫 번째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 역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보면 김용판 무죄 판결까지 구체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의지에 비해 우리의 각오가 부족했던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합니다. 특검을 관찰하기 위한 노력을 민주주의를 위한 혁신의 과제로 삼고 결기를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 혁신의 과제는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더 나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정당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야말로 경제 활성화의 대전제이고 혁신경제를 위한 해법이며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복지와 함께 시대정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들의 균등한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의 집권 능력을 보여주는 길이며 이것이 민주당이 해야 하는 혁신의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표 경제민주화 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고 지난 4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실현 여부를 재공천의 기준으로 삼아 경제민주화를
민주당 정책 혁신의 길로 분명히 합시다. 세 번째 혁신은 민주당을 지역, 세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전면적으로 바꾸는 당 혁신을 이루어냅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줌의 기득권이라도 내놓고 이런 세 가지 혁신의 과제로 달려나갑시다. 이상입니다. 박혜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2002년도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연구비 위용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당시 산자부의 R&D 예산 9,600억 원을 집행했는데 498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었죠. 이건 역시 내부의 공익 제보자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2006년 대구시 밀라노 프로젝트의 정부 보조금 횡령 사건,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기록을 공개한 사건, ROTC 장교의 군 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사건, 적십자 혈액원의 부실한 혈액관리 폭로 사건 등 모두 다 공익 제보자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수천억 원의 혈세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더욱 투명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이러한 공익 제보의 특징은 양심 있는 내부자의 용기입니다. 당연히 내부에 숨기고자 하는 다수와 다른 의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 고발자의 진술에 무게를 둬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런 점을 무시한 채 단순히 17명의 경찰관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양심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재판 결과로 그들이 힘을 잃고 움츠러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